SK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시간 6월 23일 오후 2시 50분을 정확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상황이 많이 긴급합니다. 차트를 바로 보면 장 초반 300만 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한 주가가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만 나오면서 현재 258만 원으로 마이너스 12%가 넘는 하락이 나와버리면서 지금 서킷 브레이커마저 발동된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프로그램 매매에서 장 시작부터 굉장히 큰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아래 이 순매수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매수 금액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3.3조를 넘어간 상황인데요. 여러분, 단일 종목 하나에서 3.3조 원의 매도가 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전부가 아닌 프로그램에서만 이만큼의 물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이 외인 창구의 수급도 살펴보게 되면 JP모간에서 장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매도하며 현재 40만 주가 넘는 물량을 매도한 상황이죠. 자, 이게 40만 주가 적어 보여도 한 주당 가격을 최소 260만 원으로 잡아보아도 대충 계산해 봤을 때 1조가 넘어가는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바로 얼마 전에 이 JP모건이 경고했던 6월 분기 말 리밸런싱 물량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데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6월 말까지 쏟아질 글로벌 주식 매도 물량이 무려 16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나로 환산해보면 무려 25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이라는 겁니다. 미국 연기금과 일본의 GPIF, 노르웨이 국부 펀드 등 전 세계 거대 자산풀이 이러한 이슈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을 만큼 거대한 이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끝이 아닌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55조 원 매도 압박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역시 6월 말까지는 리밸런싱의 유예 기간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가올 7월에 리밸런싱 재개를 앞두고 최대 55조 원의 매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 우리 코스피 지수가 순식간에 밀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날 낮 12시를 기점으로 주가의 급락이 한번 나와줬었는데 그때 당시 연기금의 매도액이 1,500억 원대까지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었다는 겁니다. 외인 투자자들도 국민연금의 이러한 전략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국민연금이 매도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당연히 이 국내 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이 높아져서 그런 건데 실제로 지난달 말 이 5월 말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기존 14.4%에서 최대 28.8%까지 늘어났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로 인해서 이 국민연금에서 이번 달 계속해서 좀 매수를 이어가 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매수를 계속 이어오면서 이제 이 비중이 30%가 넘게 차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28.8%를 넘어섰으니 당장에 이제 물량을 매도해야 할 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연기금이 이제부터 단계적인 매도에 나선다는 신호가 확인되는 순간 외인들은 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추가적인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결국엔 연기금이라는 기관의 이탈이 외인의 이탈로까지 이어지는 이 악순환을 우리가 꼭 경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영상이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 캐비너시 의장이 그린스펀 시대를 동경하며 모호한 화법을 쓰기로 작정했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이 그린스펀 시대는 과거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이 연준 의장이 의도적으로 시장이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화법을 써서 경제를 이끌어갔던 시기를 뜻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때를 경제 황금기라고 칭할 만큼 장기 호황을 누렸던 시기인데요. 그렇다면 7월 FOMC가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맞이할 시장에는 단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제가 희망적인 시나리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 FOMC 점도표가 좀 매파적으로 나온 상황은 맞지만 롭 카플란 전 댈러스 연은 총재의 지적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 점도표의 투표가 6월 11일경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당시엔 이 이후에 있을 유가의 하락이나 시장의 안정을 연준 위원들이 전혀 반영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캐비너시 의장 스스로도 위원들이 커다란 지우개가 달린 연필로 점도표를 찍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즉 7월 이 FOMC가 찾아오게 되면 유가의 하락분이 반영이 되면서 매파적으로 나왔던 점도표가 훨씬 더 이 비둘기파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반면 절망적인 시나리오도 우리가 꼭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롭 카플란의 경고입니다. 자, 올 여름 CPI와 PCE
물가죠. 자, 이 물가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연준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캐비너시 의장은 현재 정책은 부동산에는 긴축적이지만 금융시장엔 완화적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연준의 금리는 특정 시장만 골라서 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이 지금 너무나도 뜨거운 상황이니 금리는 동결하더라도 말로써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사이에서 방향을 결정짓는 건 7월 초에 발표될 이 6월 FOMC 의사록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만 하냐면 연준이 물가가 안 잡혔을 때 과연 시장을 말로 압박하는 이 매파적인 동결을 선택할지 아니면 물가 하락을 확인하고 기조를 바꿀지가 이 문서에 다 적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사록 한 줄에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짓게 될 텐데 이걸 확인하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건 도박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7월에는 또 뭐가 남아있죠? 바로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라는 역대급 이벤트마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금 주가에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 골드만삭스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롭 카플란이 지적했듯 여름 내 이 물가가 실제로 식는지를 꼭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실적 기대감만으로 들어가기엔 외인의 수급 상황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금 들어오는 그 명확한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은 JP모간이 경고했던 250조 원 규모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지금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주가에 큰 하락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난주 우리 주가 어땠나요? 이 ADR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도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왔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그 기대감이 폭발하며 주가가 이렇게 고가로 마감하는 엄청난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는 주가의 상승을 유지시키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당장에 250조 원 규모의 매도 물량에 다가올 7월에는 우리 국민연금의 55조 원 규모의 매도 물량, 그리고 7월 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FOMC 의사록까지 공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입장에선 당장에 지금 주식을 매수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결국 현 상황의 승패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속보와 이 수급 상황까지 살펴보는 대응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본업도 따로 있으시고 그 본업 하시면서 저처럼 이 차트와 수급, 실시간 속보까지 다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제 주식은 혼자 하면 공포나 환희 때문에 꼭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긴급한 만큼 제가 이 채널 통해서 빠르면 당장 내일 오전장부터 나올 수 있는 그 타이밍까지 다 잡아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이 상황 이겨내 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SK하이닉스니까 SK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지금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따로 구분해 놓고 여러분들의 평단가에 맞춰 당장 빠르면 내일 오전장에서부터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슈들로 인해 또 한 번 주가의 큰 변동성이 한 차례 나타나 주려고 할 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즘 이 FOMC 금리 발표와 연기금의 매도, 그리고 이 전쟁 이슈들까지 다 겹치면서 시장이 급변하다 보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 제가 매도를 권장 드릴 때도 좀 자주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이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 더 떨어질 테면 떨어져라. 난 그냥 계속 꾸준히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자, 저희가 그런 분들께는 지금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은 싹 다 빼고 현재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이슈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다시금 매수를 가져가면 좋을지 이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만약 그러시다면 제가 이분들은 따로 구분해 놓을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실 때 SK 뒤에 매수라고 적으셔서 SK 매수 이렇게 4글자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분들은 좀 따로 구분해 놓고 이후에 나올 추가적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따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이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SK 화이팅, SK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까지 한 번씩 확인한 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엔 백신, 치료제 이런 걸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바이오주에서 먼저 급등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택배야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이 제지회사도 택배회사 따라서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엔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전문가분들과 매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24시간 내내 이 미증시부터 글로벌 속보들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선 이렇게까지 해야만 대응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잘못된 판단에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 도움들을 꼭 다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저기로 SK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응 전략들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에 내일 오전장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큰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또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하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지금 이 중동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세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류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